네. 여러분 프린트 꺼내주세요. 프린트 꺼내주시고. 자,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요 문제부터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험 생활을 할 때 이 돌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무너지나 생각을 해보면 이럴 때 보통 무너져요.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아플 때예요. 아플 때 좀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아플 때 학원에 못 나올 수도 있고, 아플 때 라이브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이 달라지는 순간들은 경계는 조금 해야 돼요. 그날 안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날부터가 문제예요. 이게 뭐가 있냐면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공부를 못해도 있죠. 그 다음에 공부 다시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못한 거나 하기 싫어서 안 한 거나 이런 점에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무너지는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은 제외하고요. 그냥 원래 공부할 마음이 없어서 때려치는 건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공부할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냐라고 보면 바로 그럴 때예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뭔가 수업을 잘 못 듣거나 힘들어졌을 때, 다시 공부할 때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순간이 됐을 때 스스로 좀 정해보세요. 이건 솔직히 내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안 가는 건지, 진짜 못 가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해지시면 됩니다. 억지로 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아픈 몸을 이끌고 무슨 수를 써라도 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은 좀 하셔야 여러분들이 좀 버티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 들어가서 우리가 목요일 수업 때는 뭘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로는 문장을 구조 분석해보는 연습이랑,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빈칸 추론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연습을 통해 여러분들은 문장의 논리를 잡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빈칸에 알맞은 것을 넣는다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배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로 살펴보면 원인과 결과는 기본적으로 같은 말이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정도 차이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 정도 차이랑 관련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글의 패턴은 이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인식하고요. 인식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게 돼서 그 행동을 발전시켜서 어떤 결과를 내는 거, 이런 연습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어디에 속하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또 이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결과는 사라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어떻게 바라보면 좀 더 좋냐면요, 만약에 문장의 구성이 요걸 가지고 구성했으면 그땐 진짜 같은 말처럼 보면 돼요. 여기까지도 마찬가지로 같은 말처럼 보면 되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도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 그 행동을 이리저리 발산시키는 거, 하나의 결론을 짓는 거, 이런 연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여러분 같이 연습을 하면서 빈칸의 근거를 어떻게 찾는지 여기까지도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저렇게 상황, 인식, 행동, 발전, 결과처럼 있으니 우리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 영어 문장을 봤을 때 이제 뭉뚱그려서 하나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문장을 나눌 건지, 이렇게 나눠야겠다를 정하는 거고요. 그걸 나눴으면 여기가 빈칸일 때는 빈칸이 없는 부분에서 빈칸의 근거를 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라는 추론을 연습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6번 문장이랑 7번 문장 한번 여러분 구조 분석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7번 시간 제가 2분 정도 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해볼게요. 일단 구조 분석을 해보면 여기 if라는 친구가 접속사가 돼요. 그래서 이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처럼 되는 거고 여기 if가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자, 그리고 이시 또 주어, help가 동사, 얘가 목적어고요. 이렇게 help 뒤에 reader가 나오고 understand가 나왔을 때 여기부터를 목적격 보호라고 하고 understand의 목적어로 나오는 게 여기 빈칸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여기로 끝나게 돼요. 요 자리가 빈칸이 되는 거고 자, 요런 걸 이제 우리가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요 구조 분석한 걸 바탕으로 빈칸의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그럼 일단 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생각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됐을 때 이 부분 특히 요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 주게 되고 그래서 결과 이런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전치사 명사가 나오면 기본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여러분 원인 역할하는 전치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사실상 거의 다죠. 여러분들한테 결과 역할하는 전치사로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본적으로 결과가 되는 건 to, into, onto, toward, for 요 정도의 전치사를 얘기를 했고 제가 말하고자 함은 이런 전치사들 뺀 나머지들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의 대부분의 전치사는 원인과 같은 역할이 되는 겁니다. 상황과 같은 역할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런 대부분 원인 역할을 해주는 요런 전치사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두면요. 여기 B는요. A의 상태일 때가 많아요. A한테 이런 결과가 있는 거죠. 요 B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결과를 만들어주는 전치사, 예를 들어 to 같은 친구가 된다면 그때는 B가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A를 가지게 되거나 이런 식의 뜻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역할하는 전치사일 때랑 이 원인 역할하는 전치사일 때가 이렇게 다르고, 방금 전에 제가 드린 결과 전치사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얘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understand라는 건 이해라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요 빈칸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독자들이 빈칸을 안다, 요렇게 이해한다, 이게 인식이거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저런 빈칸의 근거를 찾을 때 독자들이 뭘 아는지를 찾으려고 하면 또 안 찾아지게 됩니다. 독자들이 뭘 알고 있는지를 찾겠다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뭐를 갖고 가셔야 되냐면 individuals가 사람들이네. 사람들 사이가 지금 현재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거지? 이렇게 찾아야 돼요. 얘가 individual이고 현재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볼만한 게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볼만한 게 생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갈 때는 빈칸이 없는 부분에서 빈칸의 근거를 찾는다고 했죠. 이렇게 둘로 쪼개졌죠. 그럼 빈칸이 없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 결과 자리에 해당하는 친구가 있겠네요. 그럼 이 문장에서 이 결과 자리에 해당하는 친구는 여기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겠네요. 근데 그 결과 자리에 해당하는 친구에 보니까 인간 관계라는 말로 돼 있어요. 저는 지금 사람들 사이가 어떤지를 찾고 있는 거고, 그럼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다고 돼 있는 거죠? 관계가 있다고 돼 있으니 여기 빈칸에도 당연히 관계와 같은 뜻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relationship 같은 뜻이 빈칸에 들어가겠다라고 정하게 되면 relationship, connection이라는 연결이 정확히 relationship과 동의어예요. 관련이라는 뜻이 이렇게 빈칸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정리를 하면 그냥 relationship 갖다 내면 정답은 connection이네,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모의고사를 보시잖아요. 꼭 신청해서 보세요. 그리고 모의고사에 대해 잠깐 좀 얘기를 하면 요 문제 풀었으니까 여러분 모의고사에 대한 인지를 좀 바꾸셔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 모의고사에 대한 흔한 착각들, 실력을 체크한다, 이렇게들 알고 계세요. 거짓말이에요. 모의고사는 실력을 체크하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몇 등인지를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상태인지를 체크하려고 보는 시험도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집중을 하니까 자꾸 모의고사를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의고사는요 실전 대비예요. 내가 배운 걸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시험을 차라리 봐야 될까요? 모의고사는 컨디션 안 좋을 때 봐야 되는 거고요. 상태가 안 좋을 때 보고 상황이 나쁠 때 보고 그때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날 상황이 나쁠 수도 있고요. 시험날 컨디션 나빠질 수도 있고
시험날 열이 38도까지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사람인지를 보려고 보는 게 모의고사지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교를 가냐 못 가냐를 정하려고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모의고사 점수는 실전에 0.1점도 반영이 안 돼요. 잊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 내가 얼마나 변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또 내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체크하는 거고, 즉 여러분들이 뭘 듣든 간에 시험 볼 때 달라진 게 없으면 안 달라진 거예요. 시험 볼 때 내가 변화를 주려고 노력했고 내가 이전에 영어를 풀던 것과는 어떤 게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7번 들어갈게요. 여러분, 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떤 변화를 선택할 때는요, 내려가는 걸 감수해야 돼요. 올라가기만 하는 변화는 없어요. 떨어지는 걸 감수해야 올라가기도 하는 겁니다. 이 망할 각오를 하지 못하면요, 절대 안 변할 거예요. 그래서 언어 시험은 뭘 가르쳐줘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풀고 나옵니다, 보통. 왜냐하면 망할 용기가 없어요. 망할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좋기만 한 것도 없고 당연히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어설플 거고, 그 어설픈 상태에선 당연히 성적이 떨어질 거고, 기존에 하던 것보다 못할 거고, 한 번에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변하고 싶으면 그 떨어지겠다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떨어지든 말든 변화한 내 모습에 만족하면 되고, 변화를 했으면, 근데 시험이 떨어졌으면 해설 강의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를 체크만 하면 됩니다. 아닌 건 질문하면 되고, 그게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 이유예요. 망하면 기분 나쁜 시험에서 나한테 변화를 줘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틀리면 떨어질 수 있는 시험에서도 배운 방식대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 대한 정의를 대학교를 가고 말고를 정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만 안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가면 저랑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떤 것도 하냐면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일부러 잠 2시간만 자고 시험 보는 친구도 있어요.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모의고사 전날 일부러 새벽 5시까지 공부하고 2시간 자고 와서 시험 봅니다. 왜냐하면 시험 전날 잠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일부러 10분 남을 때까지 안 풀어요. 한 4지분 남겨두고, 그리고 10분 남았을 때부터 4지분을 풉니다. 등수가 매겨지는 시험에서. 왜 그럴까요? 시험날 무리하다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시험 입실 5분 전에 계단에서 뛰어 올라가가지고 시험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 제가 시키는 거긴 하지만. 그것도 왜 할까요? 그래야 시험날 지각했을 때도 헥헥대면서도 시험 보는 방법을 알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는 그런 용도입니다. 잊지 마세요. 컨디션 좋은 상태로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분 좋은 거 어차피 하루밖에 안 갑니다. 다음날 또 불안해요. 그 다음 시험은 안 나올까 봐.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가치를 두지 마세요. 그게 시험의 점수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되는 거고, 내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만 여러분들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모의고사를 볼 때 빈칸 문제가 나오면 이거 이렇게 갖다 넣어볼까? 그럼 얘랑 동의어가 이거 있네. 정답은 이건가? 이렇게 해서 몇 개 맞추잖아요.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풀게 된 세상의 모든 빈칸은 이렇게 풀리거든요. 수능 시험에 나왔던 빈칸 문제도 100% 이렇게 풀리고, 이것만 할 줄 알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빈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배우면 돼요. 그래서 변했다는 걸 느끼기만 해도 성공이에요. 어차피 이 방식대로 1년 동안 할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7번. 이것도 좀 이제 할 얘기가 있어서 강조를 좀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구조 분석부터 좀 해보면, 여기가 when이 또 접속사가 되고, 여기 verb가 주어, imply가 동사, 여기가 목적어, 이렇게 되는 형태고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절이 되는데, 일단 구조 분석할 때 팁 하나를 좀 알려드리면, 구조 분석할 때 팁 하나를 요거 알아둬야겠죠.
여러분 영어를 보다 보면 갑자기 주어 동사 문장이 또 나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문장이 또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냥 여기 대생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그리고 대시라는 거랑 요 문장이 묶여서 하나의 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문장이 나온 것 같은데 갑자기 중간에 문장 하나가 더 나오면 기본적으로 대생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지가 나와 있는 여기가 대생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아까 전에 배운 바에 따르면 좀 할만해졌죠. 왜냐면 여기는 이 형식의 보호 자리, 그러니까 상태, 그러니까 결과, 빈칸이 없는 부분에서 빈칸의 근거를 찾는다고 했으니 빈칸이 없는 부분이 요 문장, 요 문장의 결과는 발전, 진행 중인 변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빈칸에는 어떤 애가 들어가야 맞죠? 변화, 발전이 들어가면 되겠죠. 실제 정답이 evolve라는 단어가 정답이었어요. 진화하다. 걔가 결국 올라가든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얘 갖다 대면 이거겠네.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요게 문제풀이의 기본이니까. 자, 요게 이제까지 배웠던 영역이라면 요거는 사실 이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또 다른 추론 방식에 대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여기 rather than은 이렇게 2번 해둘게요. 이건 좀 앞으로 정말 많이 써먹을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친구입니다. 보통 이제 영어 해석이라고 치면은 뭐 이렇게 읽으라고 배워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근데 여기서 A라기보다는 B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A는 아니고 B는 맞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의 뜻은 A는 아니고 B는 맞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얘랑은 뭐랑 같은 거라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냐면 나데이 법비 같은 친구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동의어 표현들이 좀 있어요. 동의어 표현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렇게 이게 사실은 단어를 외우고 나면 별거 아닌 것들인데 다 이거 원리를 이해하면 아직 우리가 그건 안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보통 동의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쓸게요. Not A, so much as B. 이거 다 무슨 뜻이냐면 A 아니고 B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아니고 B가 맞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문제를 푸는 저 빈칸도 있지만 그냥 독해지문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보통 이런 걸 배우면, 그리고 나데이 법비 같은 걸 배우면 보통 잘못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B가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여러분, 제일 잘못된 방식이에요. B가 중요하다, B를 보는 게 필요하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로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A라기보다는 B라는 걸 볼 때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한국말로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고백을 했어요. 사귀자고.
자, 그 고백을 들은 그 사람이 이렇게 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귀기보단 친구로 지내고 싶다. 여기가 A라기보다는 이죠? 맞죠? 여기가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물어볼게요. 이 말의 핵심은 친구하자인가요?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세요? 제가 그렇게 알아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너랑 사귀기보단 친구로 지내는 게 좋은데. 제가 이 말을 듣고 그래 우리 친구하자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알아먹은 거 아닌가요? 이 말 되게 중요한 말이 아니죠. 미안해가지고 저리 가 뭐 이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고 관계를 아예 끊고 싶지는 않고 근데 사귀긴 싫고 그때 그냥 둘러대는 말로 얘를 하는 거지. 이 말의 핵심은 뭐죠? 안 사귄다예요. 저는 고백을 거절당한 게 핵심이에요. 즉 여러분들은 이 말을 인지할 때 얘를 듣지 않습니다. 이걸 아니다를 듣지. A가 아니라 B라는 말은요. A가 아니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독해지문 읽을 때 앞으로 제가 더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걸 잘못 배우니까 갑자기 B를 보면 된다. 그 A는 필요 없고 B를 본다는 건 얘를 쌩까고 친구로 지내자만 본다는 뜻이에요. 물론 쌩까자는 말은 아니죠. 그렇다고 친구하자는 말이 핵심은 아니잖아요. 안 사귄다가 핵심인 거지. 자, 또 제가 한 가지 말을 해볼게요. 친구랑 길을 가다가 어떤 되게 잘생긴 사람이 지나가요. 뭐 맨날 쳐다보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너무 잘생겨가지고 보고 친구한테 말하는 거죠. 야, 잘생기지 않았냐? 자, 친구가 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 사람은 잘생겼다기보단 훈훈한 거지. 자, 제 질문이에요. 훈훈하다를 말하고 싶은 건가요? 잘생긴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건가요? 제 말에 태클 거는 거죠. 야, 잘생긴 건 아닌데 저런 건 그냥 훈훈하다고 하는 거야. 저런 사람은. 이런 의미죠. 자, 그 친구랑 카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커피를 시키고 앉아가지고 같이 유튜브 영상으로 노래 부르는 영상을 보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또 친구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노래 진짜 잘하지 않냐? 친구가 이렇게 답해요. 야, 노래를 잘한다기보단 목소리가 좋은 거지. 친구는 목소리가 좋단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제 말을 거부하는 건가요? 제 말에 딴지 거는 겁니다. 노래 잘하는 건 아니라고. 즉 여러분들이 이제껏 살면서 들을 법한 이 모든 얘기들은요. 다 나대이를 말하고 싶어서 한 얘기예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게 영어를 배우면 나대이 법비, A라기보다는 B, B가 중요하다 이런 걸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맥락이고 자시고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사귀기보단 친구로 지내고 싶다를 여러분들은 친구로 지내고 싶다라고 읽으라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친구가 와서 야, 내가 고백하니까 얘가 나한테 사귀기보단 친구로 지내고 싶대. 이거 친구하자는 거 맞지?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친구한테 맞아. 친구하기로 한 거야. 축하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미안한데 너 까인 거야 라고 말해야 되는 건지.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미안한데 너 까인 거야 라고 말할 거면 여러분들은 이 말보다는 얘를 본 거예요. 그게 나대이 법비입니다. 원래부터 이걸 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즉, 요 B라는 말은요. 어떤 점에서 값어치가 생기는 거냐면 B라는 말은 나대이의 의미를 담고 있는 즉 A의 반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수월하게 이 B라는 말은 A의 반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반대말은 아니에요. 어떤 말을 써도 걔는 반대 의미를 담은 거지. 잘생겼다기보단 훈훈하다. 잘생긴이랑 훈훈은 반대말 아니죠. 사전상 의미로는. 근데 그 문장에서의 훈훈은 잘생긴 건 아니다가 되죠. 그러니까 그 말에 뭘 쓰든 반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지. 반대말로 쓴다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를 공부하셔야 되냐면 요런 애가 나왔을 때 어쩔 때는 둘이 같은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고 어쩔 때는 반대 의미의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아주 명확한 논리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공부를 할 거예요.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됐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요 친구들이 문장의 결과 자리에 있으면요. 그때는 A, B는 반대 의미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문장의 결과 자리에 들어가면 반대 의미가 들어간다고 보고 뭐 원인 자리에 들어가면 같은 말처럼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거는 나중에 더 깊이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 rather than이라고 돼 있고 여기 빈칸이고 여기 remaining static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는 이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결과 자리예요. 그럼 이렇게 결과 자리에 뚫어놓게 되면 그때는 반대 의미가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remaining static의 반대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실은 static의 의미를 알아도 좋겠죠. static은 움직이지 않는이에요. 변하지 않는입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들어가면 변한다가 되는 거고. 근데 사실 static을 몰라도 remain이란 단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뭘 담고 있다 그랬죠? 안 변한다를 담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의 반대가 여기 들어가면 변한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한다가 들어갔을 때 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기 결과 자리에 써 있는 얘를 갖다 넣는 방법도 있고 이거에 반대가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8, 9번으로 가볼게요. 점점 비슷해질 거예요. 그리고 점점 좀 연결되는 게 있을 거고 또 2분 드릴 테니까요. 8, 9번도 한번 지금처럼 추론해 보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8번도 볼게요. 이것도 구조 분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if 여기 주어 됐죠? 여기 동사 not merely 여기가 버들소가 돼요. 그래서 목적어 1 여기가 목적어 2 그리고 if절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장이 되는 주절이 나오고 주어 should focus on its 빈칸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감각적으로 본다라는 건 뭘 뜻하냐면 일단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보니까 뭔가 그냥 빈칸이 없는 데서 결과를 갖다 넣는 것 같네. 뭔가 그러면 체인징 같은 걸 갖다 넣으면 되나? 이제 이런 건 감각적인 이해가 되는 거라서 공부를 여기서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를 또 빈칸에 근거를 찾겠다고 볼 때 실수하시는 것들입니다. 뭐 그러니까 should가 해야 한다가 되고 focus on이 집중하다 뭐 이렇게 외우거든요. 뭐뭐에 초점을 맞추다 이렇게 외우고 그래서 집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들은 빈칸에 집중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막 읽어낸 거예요. 그리고는 뭘 집중해야 되는지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못 풀어요. 앞으로도 못 풉니다. 그러면 절대 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단어 안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눈을 바꾸셔야 근거가 쉽게 보이는 거고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 사실상 여러분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말을 고를 때 우리가 고려할 가치가 없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얘고요. 두 번째는 여기까지예요. 고려할 가치가 아예 없는 단어들입니다.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런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소유격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연습해 볼 거는 이런 소유격이라는 친구가 나오고 여기 명사가 나오는 형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소유격에 있는 얘가 마치 인물 같은 의미가 될 때가 많거든요. 쉽게 말하면 요 명사는 얘를 A라고 했을 때 A의 상태예요. 즉 주어랑은 관련이 없고요. 이 명사는 A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readers를 보는 게 제일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명사는 요 A, 소유격의 상태가 어떤지가 되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소유격이 나오고 여기 형용사가 나오고 여기 명사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얘를 A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요 A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랑은 별 상관없이 A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그 A의 상태는 반드시 앞에 A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앞에 A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주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A가 중요한 겁니다. 소유격의 제가 중요한 거죠. 이런 게 여러분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만났을 때 저 소유격과 명사의 관계를 가지고 여기 동사가 무슨 동사를 갖다 쓰든 여기 이 친구는 A의 상태라는 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럼 얘가 무슨 상태인지를 앞에 가서 찾는 건 여기에 동사가 뭐가 써 있는지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자체가 하나의 상태로 앞에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저렇게 소유격 명사를 쓰는 상황이 언제냐면요. 앞부분에 어떤 인물의 행동이나 상태를 한 단어로 요약해 줄 때 저런 걸 쓰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소유격 명사를 만나면 이 친구가 앞의 내용을 한 단어로 받아주는 거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푼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요 빈칸 문제를 풀이를 위해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끔 글을 읽다 보면 어떤 글을 또 어렵다고 하시냐면요.
약간 스토리처럼 가는 글이 있어요. 인물의 일화로 가는 글. 뭐 그런 글은 되게 까다롭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쉬워요. 그런 글들이. 또 가끔씩은 뭐 정보 나열식의 글이 있대요. 그딴 건 없습니다. 다 거짓말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글에는 논리가 있고요. 그 논리만 이해하면 다 똑같아요. 정보 나열식의 설명문 같은 거 없어요. 그거 다 논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건 그 안에 논리 체계를 이해하면 되는 거지, 걔가 무슨 글이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스토리로 가는 걸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중요한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드라마도 논리가 있어요. 드라마도 다 논리적인 체계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논리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뭘 할 수 있냐면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올까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결론으로 가면 그거를 반전이라고 하는 거고, 결국 그 반전이라는 것도 내가 예상한 결론이 있기 때문에 반전이라고 느끼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게 다 논리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태어나서 뭐 성장하고 결과를 내고 그래서 내려가고, 이게 일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똑같은 거예요. 특히나 요즘 드라마는 여러분 어떠냐면요. 옛날 드라마는 이런 형식으로 갔다면 요즘 드라마는 첫 번째 문장의 결론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중간 논리처럼 보여줍니다. 그래도 보통 드라마가 어떻죠? 요새는 시작하자마자 총 쏴 죽이잖아요. 갑자기 주인공 한 명이 총 맞아 죽어요. 그리고 다음 장면이 어린 시절의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뭐 뻔하죠. 어디까지가 뻔하죠? 어느 시점에 다시 총 쏘는 장면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결론을 하나 잡아놨네요. 결국 총 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사건을 다 어디다 대입하면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총 쏘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총 쏘네. 아, 이것 때문에 총 쏘는 일이 발생하나? 다 중간 논리죠. 여러분들은 이미 드라마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미.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많이 보지는 않기 때문에 선제 없고 튀어란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게 미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자꾸 주인공이 과거로 가요. 그 미래를 바꾸려고 노력해요. 근데 결과가 똑같아요. 이미 죽는다는 결론을 알고 과거로 가서 미래를 바꾸는 글이에요. 여러분들은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드라마가 쉽게 보입니다. 인기도 좋죠. 또 이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드라마도 있었는데, 이거는 첫 장면에서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 친구랑. 다음 장면에서 여자 주인공이 다시 결혼하기 전으로 가요. 그럼 벌써 여러분들은 이미 알죠. 복수하는 드라마라는 걸.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복수를 할까. 이미 결론 알고 보는 글이죠. 이런 게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없는 글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글은 논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영상엔 논리가 있어요. 한 영상도 안 빼고. 논리가 없으면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글 구성 자체가. 여러분들 그걸 배우면 되면 끝인 거고, 그럼 실제로 소유격 명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뭐 톰이 뭐 했다 이렇게 가는 글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글의 결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 같으세요? his 명사부터예요. 그럼 여러분 his 명사가 여기 한 10번째 줄에 있다? 닷셈 까도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어차피 얘를 종합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게 소유격 명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유격 명사를 인지할 수 있다는 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빈칸을 풀 때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글을 읽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뭐 예를 들어 중간에 his, 스토리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뭐가 시작될까요? 여기 앞에까지가 그가 겪었던 일화에 대한 얘기고, 이 문장부터 그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겠죠.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판단은 해낼 줄 아는 눈만 갖추시면 돼요. 복잡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지금 소유격 명사는 요 빈칸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되게 다양하게 써먹히게 될 겁니다. 자, 다시. 그렇다면 여기
it가 뭔지를 앞에서 봐야 되고 이 문장에 있을 거고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면 될 만한 애가 it's changing state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changing이 여기 들어가면 되는구나. 이 동사에 상관없이 그냥 it니까 changing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실제로 다이나믹이 변하는 이란 뜻이에요. 역동적이라는 말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변합니다. 그래서 변하는 거구나. 이렇게 같은 뜻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됐죠? 이게 8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9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복습 좀 하고 계시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11시에 이어서 9번부터 또 출연해 보겠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 갈게요.